뚫어서 손을 넣어가지고 손으로 뚫어서 손을 뚫는 게 아니라 손으로 뚫어서 이렇게 꾹꾹 만져주셔서 여러분들 손에 집히는 그 두께를 좀 일정하게 해주세요. 어떤 부분은 가늘고 두툼하지 않게. 얇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조금 잘 만드신다면 개수가 참 많으면 좋겠는데 또 만두 만드는 걸 아직은 좀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만두피를 좀 도톰하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속이 터지지 않게 만드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를 이렇게 잘라주시게 되면 길게 이렇게 만들지 않아도 이런 기다란 막대 모양의 반죽이 생기죠. 그럼 여기서 이 정도씩 잘라서 밀가루 털어놓고 이렇게 묻히고 다시 이렇게 해서 꾹 눌러서 될 수 있으면 크기 같이 해 놓으시고요. 이렇게 한꺼번에 2개씩. 미실적에는 가운데는 힘 빼고 가장자리는 힘 주고 가운데는 힘 빼고 가장자리 힘 주고 이렇게 하시게 되면 만두피가 잘 밀어지는데요. 지금 여기는 좁아지고 가운데가 토실토실하죠. 이런 거는 보통 수제비 반죽은 칼국수 반죽은 잘 되지만 만두피는 잘 안 됩니다. 그럴 땐 일자로 된 반죽 이용하셔서 이렇게 돌리시면서 하시면 가장자리만 얇아지기 때문에 만두피 반죽 하시는 거로는 그런 홍두깨가 훨씬 좋겠습니다. 자, 2장씩 3장씩 여러분들 밀을 수 있겠죠? 밀가루 넉넉하게 묻혀도 절대로 만두 손 넣고 이렇게 반죽을 넣고 서로 마주 붙일 적에 물 사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번거롭게 물 사용하느라고 기름 또 흰자 사용하시는 분 많은데요. 집에서 만들어서 피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런 편한 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죽 나왔으면요. 크다랗게 밀어서 동글동글하게 잘라서 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냥 이 정도로 해주시고요. 찌개용 만두 모양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릴게요. 소를 꼭 눌러서 이렇게 넣어주고 손으로 한번 이렇게 숟가락으로 꾹 눌러주세요. 시간 얼마 안 걸리니까 빨리 만들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당겨서 잡아당기고 당겨서 잡아당기고 그 다음에 반대쪽 당겨서 잡아당기고 당겨서 잡아당겨서 쭉 잡아 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다시요. 당겨주고 당겨주고 다시 이쪽은 안 했죠. 그럼 이쪽도 다시 똑같이 당겨주고 당겨주면 만두피가 모일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끝부분에 안 붙은 부분은 손으로 잡아서 위로 쭉 올려주시면 바로 전골 속에 넣는 만두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저는 요거에 반만하게도 만들어서 사용하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도 만두 만드시느라고 시간 많이 끄실 것 같아서 오늘 요 정도만 하는데 조금 손에 익으신 분들은 개수 많이 늘리기 위해서 더 자그마하게 만드셔도 아주 예쁜 전골용 만두 만드실 수 있습니다. 크기는 지름을 한 6cm 정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만드시기 가장 좋은 사이즈 같아요. 이렇게. 만두소가 내가 제대로 양념을 잘했나 그걸 확인하시려면요. 만두소 만들자마자 냄비에 물을 올리시고 그 물이 끓을 때 속만 한번 이렇게 데쳐서 여러분들이 맛을 보시게 되면은 얼만큼 잘 만들었나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커졌죠, 조금. 자, 숟가락으로 꾹 누르면 약간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그런 다음에 접어주시고 이렇게 2번 당겨주고 올려주고 이렇게 해서 다시 얹어주시고 그러면 전골용 만두 됩니다. 조금 커요, 여러분. 조금 좀 작아도 좋겠습니다. 자, 몇 개 더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만두피를 여러분들께서 5g 정도로 저울에 달아서 하시게 되면 한 30개 정도, 5g 정도 달아서 하시게 되면 이 만두속 가지고 30개 하고 만두피가 좀 남고요.
또 그람수를 조금 5g보다 좀 늘려서 하시게 되면은 도톰하게 미르시면서 그 개수 또 만드실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작게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만두피의 그람수를 조금 줄였어요. 이렇게 훨씬 낫죠, 여러분들? 손은 당겨줘도 저절로 소가 바깥으로 보여줘 바깥으로 보여도 껍질을 당겨주게 되면 이렇게 밀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가 보인다고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터지지만 않게 해주시면 돼요. 한 개 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이렇게 겹쳐서 해도 되니까 2개 같이 미셔도 괜찮습니다. 어쩔 적엔 5개까지도 같이 겹쳐놓고 미는 적도 있어요. 일손 많을 때는. 만두 2, 30개 하는 거 일도 아니죠. 보통 200개, 300개씩 막 400개씩도 해서 드시잖아요. 옛날 얘기 같지만 사실 옛날 얘기는 아니에요. 자, 이렇게 놓고요. 2개 정도 이렇게 해주고 올려주고 다시 하나 서로 교대로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잡아서 이렇게 크기가 작으니까 훨씬 모양이 좀 더 가지런하게 예쁘죠, 여러분? 그렇죠? 개수만큼 밀어서 전골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전골용 만두가 이렇게 자그마하게 가지런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모양 참 중요하기는 하지만요. 모양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정성입니다. 삐뚤삐뚤한 모양 식구들이랑 같이 만드셔서 너무 크지만 않게 한 입에 쏙 넣을 수 있는 크기로 만드셔서 드시는 게 만두전골의 만두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전골에 그 지단을 붙여서 이렇게 얹을 거거든요. 여러분들 떡국, 만두국 드시면 지단 올라가는 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단 붙일 동안은 이쪽에서 육수를 간을 맞춰서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국물이 아주 노랗고 맑았죠? 뼈를 넣지 않고 할 경우에는 육수가 이렇게 맑았습니다. 도가니를 넣고 하시면 또 뽀얀 색깔이 나오죠. 그 육수에 얽힌 얘기가 참 재밌는 게 많은데요. 식당 가서 곰탕 시키시고 이 집은 국물이 왜 이렇게 멀게 이러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은 고깃국을 제대로 드신 분이 아니시죠. 곰탕이라는 거는 암만 오래 끓여도 뽀얀 색깔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육수 잘못 만든 거죠. 뼈가 조금이라도 들어가거나 도가니가 조금이라도 들어가야지 우려낸 맛있는 육수를 설렁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육수는 이렇게 4컵을 넣었는데 식구들이 많다거나 그러시면은 육수양 늘리시면서 뭘 더 자주 보시면 돼요. 간만 더 맞춰주시면 되죠. 자, 4개 넣고 국간장 또 소금 그리고 재래식 조선간장 있으시면 또 조금 더 주시면 색깔도 나면서 맛도 좀 있어지죠. 이렇게 많은 양이 들어갈까 봐 좀 살짝 좀 하니까 손이 떨리네요. 자, 이제 가열하고 이쪽에서는 지단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단 전골에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지만요. 지단을 얹어줌으로 해서 전골이 정말 모양이 아주 확 달라집니다. 팬이 너무 많이 가열됐죠. 파, 미나리 다 돼 있고 지단만 손질해서 얹으면 되고 너무 많이 달궈졌나요? 뒷부분 좀 식히겠습니다. 이제 소금 조금 넣어주시고요. 달걀 비린내 없애주기 위해서 참기름 이렇게 조금만 잘 풀어서 조금 두툼해도 되는 지단이니까요. 이렇게 익히시면서 종이 타올에다가 덜어내